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이 상황도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털려는 자와 틀리는 자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하락의 주된 이유는 매도가 아닌 매수의 결과로 하락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무엇 때문인지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수급을 다 망쳐놔 버렸죠. 그죠? 뭐 시장에 70조 원이 넘는 이런 신규 종목 하나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갖다가 끌어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다 팔아치우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줄여서 LG 엔솔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LG 엔솔을 옮겨가기 위해 가지고 총알을 마련하니까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 수급이 다 깨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웃기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이 가도 우리 시장은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어제죠. 중국 GDP가 예상치 상회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가고 아시아 증시도 가는데 우리 증시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LG 엔솔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치명적으로 1월 달부터 짓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수급 불균형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수급 불균형은요, 이 어떤 시한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시간의 소멸성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하고 내일이죠. 18일, 19일 이틀 동안 이제 LG엔솔 이거 공모 청약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 후반일 거예요. 아마 21일인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청약했던 기관들의 환불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환불금을 받으니까 또 일시적으로 뭐 다른 종목을 사면은 이번 주 후반에는 한번 우리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이제 27일 날, 1월 27일 날 이제 엔솔이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금의 성향은 두 개가 있거든요. 패시브 자금하고 액티브 자금이 있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시장의 지수를 따라 가지고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운용사들의 이런 패시브 자금이 또 일시적으로 이 LG 엔솔에 쏠리게 되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또 수급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상장 공모 때 대응하지 못했던 이런 또 일부 기관 운용사들도 다시 이제 상장하고 나면 또 쏠림이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주변 종목으로 수급 공백이 나오면서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수급 공백은 언제까지 나오냐? 일단 1월 27일 상장 이후 상장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이 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이런 어떤 조율을 타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시장 수급이 안정을 찾으려면은 한 2월 달 중순 정도 여유 있게 열어놓으면은 그 정도에서부터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동안에 과하게 빠진 종목들이 있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실적이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대형주 그룹 중에서
이런 수급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하게 빠진 이런 종목으로 누구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예,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또 이 하락분을 채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두 가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고민해야 되냐? 시장이 끝났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끝난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끝나면 우리는 뭐 다 팔고 나가야 되죠. 아니 시장이 끝났는데 뭐하러 자금 막 비중을 막 80%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다 나가야죠. 저는 시장이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금 시장을 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지금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미 노출된 시장의 이벤트 아닙니까? 그죠? 결국 시장이 죽으려면은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경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경기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수요를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 팔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갈수록 수요에 이런 턱없이 못 미치는 공급이 어느 날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게 되면은요. 그때 이제 선별된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폭발하게 되고 그런 만큼 시장은 여전히 지금도 실적 장세에 진행 중에 있다. 시장은 안 끝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지금 첫 번째는 시간의 이런 어떤 소멸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이 안 끝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지금 가져가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은요 답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틀리면 됩니다. 기업의 미래를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지금은 틀리지 않고 버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지금 상황과 대응 전략은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요 정도로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견디기 힘든 거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가파른 가격 조정보다가도요. 손실권에 처해진 이후에 지루한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또 더 힘든 것은 조정받는 이 주가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이때 제일 힘들거든요. 이때부터는 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요. 호재보다가는 악재에 민감하게 되고요. 뭐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것 같은 느낌만 보이면은 그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 종목이 정말 끝났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때가 제일 견디기가 힘들고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한번 뭐 매도 클라이막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시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요란한 큰 변동성을 출렁임을 주게 되면은 이때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아랫단에서부터 투매 물량을 받아내고 강력하게 위로 리바운딩 시켜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회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끝 투매에 털렸는 개인들, 개미 투자자들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분은 주식에 다시 적응하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은 틀리느냐 틀리지 않느냐 이거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안 틀리면 됩니다. 안 틀리면. 우리가 팔지 않고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팔아야, 매도를 해야 그 수치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가지 전제 조건 보시고요. 가셔야 됩니다.